지수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 20일에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 6월 20일에 드디어 이 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개인적 견해로는 3,000포인트 부근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공방을 하다가 다시 밀려서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시간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간 거는 조금 예상 외의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삼전이나 현대차 같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박박 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00포인트를 넘어줬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상승에서는 조선, 방산, 원전 섹터가 시장의 대장 역할을 하면서 이번 상승을 이끌었고 대신에 우리나라 이제 주력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업종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승을 계속 이제 이어가려면 그쪽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고점인 3,300포인트도 아마 이제 뭐 큰 무리 없이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급하게 오른 만큼 지금 고점 3,129포인트를 찍고 흑산봉이 나왔어요. 음봉 이 3개짜리. 음봉 3개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승보다는 아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상승에서는 지주사나 금융사들 같은 종목들이 되게 급등을 많이 했는데 4월 초부터 보면은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도 꽤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좀 개인들이 많이 손대지 못하는 종목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서는 개인들은 아마 시장은 오르는데 크게 돈잔치는 못했을 거예요. 기관들이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 상승에서 좀 재미를 보셨던 분들은 기존에 이제 다들 미장으로 떠나갔을 때 혼자 이 자리를 지키셨던 분들, 그런 분들만 조금 괜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벌써 미장으로 이제 이주했던 개인들이 다시 또 국장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개인 증권 예탁금이 65조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약간 이제 과열됐다고 보는 게 신용잔고도 벌써 21조를 돌파했죠. 보통은 이제 조금 과열된다 싶으면 18조, 19조고 평균적으로는 15조, 16조 정도로 알고 있는데 21조면은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죠. 이번 조정이 이제 흑산봉이 나왔으니까 이제 조정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죠. 더 이상 상승을 이뤄내려면은 여기서 엄청난 뭔가 반도체나 자동차 쪽에서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뉴스가 나오기에는 힘든 포인트죠.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기존에 이 넘기 힘들었던 2,900포인트, 그다음에 라운드 피겨인 2,800, 2,700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항상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수에서부터 10% 정도 지금 3,000포인트라고 마일드하게 생각을 하면 거의 2,700포인트죠. 2,700포인트까지도 조정을 염두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계좌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하면 순간적으로 이제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은 이게 계좌 날아가는 것도 순간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은 많이 올랐는데 이 전고점에는 지금 택도 없죠. 택도 없고 지금 800포인트 정도 찍고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많이 약했죠. 코스피보다는. 그러니까 이번 상승은 메이저들이 수급으로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했어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약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바이오나 2차전지 같은 좀 지금의 PER이나 PBR보다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이런 좀 미래 성장성 산업들이 많은데 이번 상승에서는 특히 이제 시총이 코스닥에서 시총이 큰 2차전지 섹터가 완전히 소외되고 지금도 못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매우 좀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스피랑 동일하게 고점 800포인트를 찍고 삼은봉, 이제 흑산봉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닥은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 상승에서 코스닥이 힘을 많이 못 썼고 개인들이 재미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개인들이 재미 보는 시장이 다시 올 겁니다. 이번 상승을 먹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코스닥 시장이 다음에 상승에 강하게 치고 갈 때 그때 개인들은 돈을 좀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 기간에 무리하게 들이대기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랠리가 다시 시작될 때 그때 이제 참여하셔서 신나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되게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히 결국에는 지금은 코스피 눈치를 많이 봐야 되죠. 또 코스피는 나스닥 눈치를 많이 보고
근데 앞으로 코스피가 올라가기에는 저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에 이제 상법 개정을 더 강화해서 민주당 자체적으로 좀 통과시킨다고 하고, 아무래도 좀 시장 금리도 내려가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지금 파월이 어떻게 정확하게 해줄지는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 쪽에서도 금리를 계속 내리도록 압박을 하고 있고,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중에 좀 통화량이 많이 풀리지 않겠느냐. 그럼 그 통화량이 풀리면은 돈이라는 거는 항상 뭔가를 이제 어떤 상품에 기생하는 경향이 있어서,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아파트에 미친 나라이기 때문에 벌써 뭐 강남 3구나 마용성까지만 해도 주당 0.98% 상승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정부가 좀 컨트롤을 잘 해서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이재명 정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줬으면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도 아마 전고점을 넘어서 이 코스닥도 956포인트 넘어선 이제 1000 이상을 다시 한번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뭐 2000포인트 갔던 거는 너무 이제 버블이었고, 1000 정도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정말 개인들이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이 될 겁니다. 지금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거는 비트코인이 또 삽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가상화폐 시장이 많이 커지면서 이런 증권 시장에 들어가야 할 돈들이 너무 분산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 시장하고 경쟁하기에도 상당히 좀 힘이 약한 시장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인데, 이게 코인이라는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면서 특히 2030 젊은 사람들은 변동성이 큰 이제 코인 시장으로 많이 몰려가게 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의 대금이 작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탄력을 많이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렇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하락을 많이 했고, 알트코인은 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저번 상승 때도 너무 가지 못했고, 리플이 많이 가긴 했는데 리플도 더 이상 이제 탄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차트로서도 이게 위냐 아래냐 이 향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위로 가게 되면은 좋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시총 낮은 코인들은 거의 뭐 관뚜껑을 박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조금 상승했다가 다시 또 지금 뭐 매토막 난 코인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사실은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야 또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몰려와서 이 잔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코스닥 시장은 당분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데이 트레이딩 정도로 당일 매수 매도가 끝나는 그런 매매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정말 잘 아는 섹터가 있고 이게 무조건 간다, 지금 너무 저평가다, 그러면은 뭐 지수 하락 때 좀 모아 가셔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지수가 아무래도 조정기에 들어갈 것 같으니, 전업이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스윙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한 기법 같은 거 하나 풀겠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근에 강했던 대장주들이 지수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급격하게 꺾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급격하게 꺾일 때 그 주식들을 잘 잡아서 다시 반등에 파는 겁니다. 물론 정고점까지 다시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 시장을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 반등하면 팝니다. 10% 이상부터 그냥 분할 매도하고 있어요. 여유롭게 하기도 좋고. 근데 이 원리는 어디나 똑같아요. 주택 시장이 무너질 때도 압구정 현대가 제일 조금 떨어집니다. 대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압구정 구현대 아파트는 시세를 매일 체크하고 있어요. 저기 아마 그 뭐 캘리포니아 사는 교민도 압구정 현대 아파트 시세를 볼 겁니다. 자, 이거는 사설이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옛날에 대북주 잘 나갔을 텐데, 아마 이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철도주 겸 이제 좀 나름 이 대북주의 총대장이 부산산업이었죠. 이 부산산업이 이 당시에 트럼프가 갑자기 뭐 회담을 안 한다고 하면서 이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이 빨간 선이 이제 일목선이에요. 이 일목선을
이 상승이 좋았던 종목이 일목선까지 이렇게 단기간에 도달을 했을 때 이 반등이 셉니다. 이 종목은 물론 이때는 도지가 나왔지만 이때는 사실은 다시 손절을 하고 다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시가에 악재이기 때문에 악재는 해석할 수 없으면 일단은 털어내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이 악재를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면은 털어내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도지를 세웠다는 거는 밑에서의 매수세도 좀 있었다는 거고 어, 회담이 완전히 깨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가 볼 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에 손절을 하고 다시 종가에 잡는 거죠. 같은 가격이지만 이거를 그냥 무식하게 버티고 있다가 정말 이렇게 정말 만약에 그 순간에 트럼프가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김정은이랑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 그러면은 완전히 바닥으로 가는 거죠. 근데 도지를 세웠다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종가에 샀다고 하면은 뭐 110, 113%가 나왔죠. 물론 저는 점상이 나왔으니까 점상에 아마 이 화요일 날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5월 코로나 관련주 대장 신풍제약이죠. 신풍제약도 이렇게 세게 올라갔다가 아주 그냥 꽂아버렸죠. 꽂아버리고 그 뒤로 또 다시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때 샀어요. 사실은 이지전부터 샀는데 거의 하한가 맞았습니다. 비중도 좀 세게 들어갔어서 좀 많이 떨렸는데 그래도 잘 버텨가지고 이쯤 팔았습니다. 이쯤 팔았고 그 뒤로 뭐 더 간 거는 뭐 어쩔 수 없었죠. 물론 이 앞전에 공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이때 식품제약도 상당히 재미있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1월 로보로보 이때도 뭐 로봇이 갑자기 왜 이렇게 셌는지 모르겠는데 로봇주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 주식도 뭐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내려와서 이 일목을 터치하고 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죠. 이 전고점까지 버틴다는 거는 사실 되게 무모한 생각이고 이러다가 이제 지옥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이 정도 반등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반등을 줬다가 이렇게 지옥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10%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2023년 5월입니다. 이 종목은 좀 잘 안 오긴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2차 전지가 워낙 강했고, 에코프로는, 진짜 대장인 에코프로는 택도 없었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제가 케이스로 넣는 게 조금 뭐 의미가 있나 싶은데, 그냥 이런 것도 그 당시 2차 전지 워낙 핫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23년 9월 신성델타테크입니다. 초전도체로 정말 핫했고, 이 종목은 그냥 닿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어요. 2023년 9월에 닿고 반등 나오고, 닿고 반등 나오고. 그 뒤에도 나옵니다. 2024년에도 신성델타테크 시원하게 올라가서 닿고 반등 나오고. 그런 강한 주식들은 웬만하면은 일목에 닿는 순간 거의 뭐 여유롭게 여기서 몰빵하는 게 아니고 한 5% 정도 단위씩 추매를 하다 보면은 여유롭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전고점까지 이렇게 노리다가 전고점 가나 하다가 이렇게 꺾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꺾어버리면은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23년 9월 흥구석유. 자, 흥구석유도 흥구석유는 조금 이벤트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저번에 상승이 이루어졌던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격화된다든지 좀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서 유가가 팍 튈 때 흥구석유가 이렇게 팍 튀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벤트성 주식은 내려올 때도 화끈하게 꺾입니다. 왜냐면은 유가가 또 빠질 것 같고 앞으로 수요가 없을 것 같으면 기대감이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화끈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내려오고 화끈하게 올라갑니다. 매번 좀 패턴이 그래요. 이거는 뭐 상승이 아니고 이 차트를 보면은 시원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근데 이제 이 눈치 게임 마지막에서 잘못 걸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아주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벤트 주식은 저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시황에서 좀 안 좋지만 전쟁을 바라는 거는 좋은 자세는 아니지만 기대감이 있을 것 같으면 받아보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런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이제 시원하게 꺾였죠. 시원하게 꺾여버렸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더 격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증시에도 안 좋고 이런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먹지만 또 한 방에 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해서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너무 옛날 거 하면은 또 사람들이 지루해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때 시원하게 점상 말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로봇 뭐 총대장이라는 거에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주식입니다. 지금 많이 꺾여서 내려왔고 일목에 닿았어요. 일목에 닿았는데 10% 상승은 나왔어요. 저도 이때 해서 조금 받아서 팔고 다시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이제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주식은 이 기간 조정이 이 자리에서 길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다시 재상승할 에너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재료가 너무 좋아요. 테슬라도 이 로보틱스에다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로봇 산업은 절대 작아질 수는 없어요. 뭐 옛날에 메타버스 NFT 같은 좀 뜬구름 잡는 그런 이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 레이보 로보틱스는 앞으로도 계속 조금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그냥 뭐 추천주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뭐 지금 대충 사가지고 이 자리만 안 깨면 밑으로는 밑으로는 해봐야 15%인데 올라가는 거는 만약에 종고 좀 다시 간다고 하면은 40% 나오거든요. 가성비가 나오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도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특히 이재명 정부의 이 재생에너지 관련으로 해서 상승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점에서 시원하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미국 하원에서 재생에너지, 그 태양광 에너지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거를 폐지를 해버렸어요. 갑자기. 뭐 갑자기는 아니죠. 트럼프 정부가 이제 지향하는 방향이 좀 화석연료를 조금 더 쓰고 이런 뭐 기후변화 같은 건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었는데 물론 그래서 자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사가지고 잘 팔았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이거는 절대 못 절대는 아니죠. 뭐 제 실력 문제인데, 이거는 못 먹었습니다. 네,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코나이, 이재명 지역화폐 대장 관련주였죠. 그래서 이 주식도 큰 상승 후 닿았고, 치고 올라갔죠. 그 뒤에 다시 재상승이 나왔죠. 재상승이 나왔고, 지금 바로 또 일목으로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거를 좀 이제 대기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야당에서도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이 공격을 많이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정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하신 분은 하셔도 되고 아니라고 하면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언제 내려오냐에 따라서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좀 빨리 오는 게 좋습니다. 빨리. 천천히 오는 것보다는 급격하게 이 가격 조정을 꺾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손절을 많이 하고 그 손절 물량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적당히 파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제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가 조금 빠졌어요. 조금. 근데 이 정도 빠진 거는 사실 국내 시장은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지금 힘이 너무 세고 보통은 우리나라 뭐 이 고점에서 빠질 때 마이너스 3% 정도는 그냥 기본인데 지금 자꾸 이제 개인들이 많이 받아주니까 밀어 올리는데 지금 지수는 높아요. 높으니까 조금 기다리다 보면 좋은 가격이 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오늘 설명한 이 일목선도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기다리는 게. 물론 모든 기법은 기다리는 게 어렵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잘 기다려 보시고 최근에 상승이 좋았던 종목들 있잖아요. 특히 이 STO, 이 테마가 좋았죠. 그 테마에서 대장주들을 잘 이제 간추려 가지고 받아보시면
조만간에 이제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목 설정법은 일목 균형에 미드 피리어드에 120 넣으시면 돼요. 그럼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간단해요. 뭐 수식이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그냥 그 일목 해놓으면 돼요. 일목 그 지표 추가에 일목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성투하시고 잘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가격이 옵니다. 자, 감사합니다.